방역에 대해서 그렇게들 강조하고 가족들 못 모이겠는데 제주도에는 15만 명이 몰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니까 과연 방역을 피방역이라는 것이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정권이 순수하게 국민들 보건 차원에서 하는 방역이 아니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 지지율이 쇠락하는 명제를 통해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래서 참 씁쓸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15만 명이 제주도에 가서 모였으면 저 시골에 가족들 단위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결과일 텐데 제주도 뿐이겠습니까? 유원지에 스키장에 꽉 찼다니까 잘못된 방역 조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는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2020년 1월보다 올해 2021년 1월 비교해 보니까 98만 2천 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에서 98만 2천 명이면 굉장한 거죠. 그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반성이나 소득구조 성장이 잘못됐다고는 안 하고 K방역 자랑하고 코로나 핑계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실업자 수도 실업자도 41만 7천 명이 늘어서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는데 특히 그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9.5%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거의 30%의 보안에 27.2%다. 이거 이제 정부가 숫자 조작하고 통계 국민 눈속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 만든 단기 관제 알바 일자리 지난해 12월 달에 종료되니까 청년들에게는 고용 제한, 실업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의의독경입니다. 이 정부는 아직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권을 끝내기 전에는 안 되는 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현장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주에 문화일보에 아마 잠깐 소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좌파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쓴 기사를 제가 봤는데 디모크라시에서 losing ground 그래서 민주주의가 설탕을 잃고 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딱 지금 이 모델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촛불 이념이 뭐냐면서 그 집권위로 기획 권력 찬탈을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단히 갈라치기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적을 만들고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정권 역할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신여와 독재와 다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과 제도까지 다 지금 바꾸어서 사회주의 독재로 길을 열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개혁으로 마지막 남은 검찰 권력까지 통제하고 이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론 재갈 물리는 언론법까지 결국은 지금 언론율법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 통과시키면서 완전히 좌파 독재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들도 뭐 설날 많이는 못 모이셨겠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뭐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3.1절 날이라도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못 모였더라도 정말로 모든 저항 세력들의 총집계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는 그거 나오기가 무섭게 가스공사에서도 또 북한에 가스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이렇게 북한 관리하고 협의했다는 또 그런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중원 가스공사인데 거기 알다시피 그 2019년 11월 29일, 12월 1일 그 사이에 러디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만나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간부, 전 가스공사 간부인데 이름은 공개가 안 됐는데 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해서 자초지정을 고백하고 아마 이실직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기 특위는 이철규 의원실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아주 청와대 그런 지휘를 받고 진행됐다는 게 지금 여기 가스공사 사장이 그 당시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다는 걸 보면은 이런저런 퍼즐 맞추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북한에 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이런 말장난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달맞이고 북한의 그 공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에너지, 자금, 자재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것을 다시 우리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북한의 전략 문자를 우방무기 제재나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공하겠다는 이적죄에 해당되는 그런 엄정한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양심선도 나오고 이런 지간인데 우리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국방장관 할 때 주사파 정부나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권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의미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직격탄을 좀 날린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전자권을 전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복속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 총재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가 해결된 다음에 이걸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전자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벨 전 유엔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 그런 전자권 전환 그런 거는 북한군이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을 격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해구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병력에 대한 전자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전자권 전시에 전자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정신 좀 차리고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 보면 문재인 씨도 그걸 좀 가져와도 전혀 우리 국방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상하게 이 문제 가지고 자준이 뭐니 하면서 안보에 근간을 흘러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북한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자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씨는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일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의 해구선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행정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전혀 그거를 바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하도 미국에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쿼드를 가동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거의 연일 통화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속빈 강장 같은 그런 허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떳떳하면 이름을 밝히고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데 뭐 기자가 뭐 그냥 고위당국자라고 얘기했던데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선거 때도 반일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있다면 코드부터 차별하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주의가 지금 사장되는데 거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언론에 이제 재갈을 다시 물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년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거의 뭐 통제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언론 재발법이라는 거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사 저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사 저지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악법들 통과시킬 때 쳐다만 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언론 재발법이라고 통과되는 내용들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분이라든지 기사열람 차단권 도입 부분,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 조치, 정정보도 관련 이런 사항들, 이런 악조항들은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언론을 더 계속 통제하고 묶어두고 수사파 정권에 해를 끼치는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 내용을 통제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는 희대의 반민주적인 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거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서 올해 2021년도 이들이 헌법 개정으로 마지막 자유대한민국 숨통을 끊기 전 단계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한테 좀 더 알리고 우리 당도 좀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